월간 디자인의 팟캐스트 오프 디 레코드 시즌2 네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서울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월간 디자인은 이번 11월호 특집 기사로 디자인 서울 가이드북을 다루면서 도심 곳곳에 포진한 디자인 스폿 한 80여 곳을 엄선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공간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셔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창작자로서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PDF 서울의 이승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PDF 서울과 대표님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PDF 서울 대표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PDF 서울은 아트북 편집샵이고요. 주로 포토, 디자인, 패션 관련 아트북 서적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외에 포스터나 사진, 액자 그런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아트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승현 대표님과 저는 꽤 오랜 인연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만나서 사실 저희가 그 지인들과 함께 디자인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단체들을 디자인으로 돕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 모임의 이제 한 멤버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포지션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네, 제가 20살 때 만났고 젊었을 때 네, 그랬었습니다. PDF 서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공간 오픈했을 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둘러봤어요, 공간을. 근데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오랫동안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승현이라는 사람의 어떤 취향과 경험이 응축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PDF 서울 이전에 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편집 디자인 일을 했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스포츠 연예면을 맡아서 편집 디자인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좀 디자이너의 삶이 아니다 보니까 딴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카페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12, 13년 전에 이제 가로수길에서 카페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인스타명이랑 같은 이름인 그 레이어 원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한 1년 동안 운영했다가 대차게 말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다른 또 취직을 하게 돼서 광고 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그것도 잠깐 한 몇 개월 동안 일하다가 그 또한 너무 힘들어서 또 바로 이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충남 공주에서 그 시립미술관에서 계약직으로 한 2년 정도 큐레이터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좀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PDF 서울 차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오래 일했던 인테리어를 한 3,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네. 원래 사람이 성공보다는 실패 이야기가 더 흥미가 당기는 법이잖아요. 레이어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봐요. PDF 서울 이야기 전에. 흑역사인데. 진짜 카페에서 그 어느 날은 저희 같이 디자인하는 그 모임 친구들만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 카페가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 가로수길 쪽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왜 망했을까요? 그때는 제가 브랜딩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었고,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 막 밀어붙여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망한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그때 생각이 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소방시설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디자이너로서의 삶과는 또 되게 다른 삶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PDF 서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게 그걸 또 딛고 다시 몇 년 만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핫플레이스까지 된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한 거죠. 옆에서 지켜본 입장으로서. 그 실패를 통해서 조금 배운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되게 많죠. 일단 처음에는 무턱대고 저질렀기 때문에 그 실패 요인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걸 좀 깨닫고 나서 다음번에 뭔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제대로 준비해서 기획을 해서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항상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5년 안에 컴백해야지, 5년 안에 좀 준비해서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이제 또 본업에 충실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이제 그 꿈과 희망이 점점 딜레이가 됐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차곡차곡 그 사이에 책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 분야에서 일할 때마다 그 분야에 관심 있던 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야금야금 모으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넘게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PDF를 차리게 된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PDF 서울을 염두에 두고 모은 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예, 처음부터 이제 나 나중에 뭐 서점 해야지, 뭐 책방 해야지, 뭐 이런 걸 팔아야지라고 해서 모았던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남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뭐 술, 담배, 뭐 스포츠 이런 거를 제가 그런데 큰 돈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를 꾸준히 모을 수 있는 돈을 매달 얼마 정도 기준치를 삼은 다음에 이 금액 안에서 뭐 매달 뭘 사서 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관심 있고 자주 보는 게 그런 아트 서적 관련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모으기 시작했었죠. 네. 그 PDF라는 이름의 유래도 좀 재밌었거든요. 그것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PDF 서울 차리기 전에 제일 오랜 시간 공들이고 제일 고민이 많이 했던 게 브랜드 이름인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름 웬만한 거 다 쓰고 있고 디자인했을 때 또 이뻐야 되고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이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또 제가 작업을 하다가 PDF 파일이 보였는데 그 모양 그 아이콘도 이쁘고 그다음에 PDF에 이제 첫 글자들을 땄을 때 포토 디자인 패션북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PDF를 의미 부여를 해서 그렇게 브랜드 네임을 짓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사실 장소 물색하는데도 시간 꽤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녹사평역에서 역에서부터 아주 가깝지는 않고 도보로 좀 걸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 공간을 찾게 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름 짓는 것도 되게 1년 가까이 오래 걸렸는데 공간 찾는데도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가 그거였어요. 일단 공간 자체가 약간 층고가 높고 공간이 딱 들어갔을 때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공간이 1순위였어요, 찾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기준을 삼았을 때 층고가 높았던 게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파사드라고 해야 되나? 그 앞에 딱 입구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매력적으로 느끼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PDF 서울이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공간 구석구석 보면은 역시 인테리어를 좀 하셔서 그런지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소재, 오브제 배치 이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챙겼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PDF 서울이 인기를 끄는 데는 사실 그런 것도 되게 한몫했다고 보는데 특히 어떤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 공간을 구성할 때 제일 고심했던 게 이제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이었는데 일단 책 배치라던가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 서점 가면은 뭐 일렬적으로 이렇게 꼽아져 있던가 아니면 뭐 북 커버가 보이게 놔도 그냥 쌓아 놓던가 약간 재미가 없는 DP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각적인 이미지를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약, 중강약을 좀 섞어가면서 배치를 했던 거가 일단 제일 신경 써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은 이제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디테일적인 요소들인데 제가 이제 뭐 핫플레이스를 가던 뭐 요새 어디 괜찮다고 하는 데를 찾아가면은 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내 공간 안에도 뭔가 디자인적으로나 뭔가 세밀한 뭐 디테일한 관심 가질 만한 찍을 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신경 써서 갖춰놨던 것 같아요. 네. 딱 보면은
인스타그래머블 하다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PDF 서울 정말 그 파사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직관적으로 거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저도 사실 그거 노리긴 했어요. 마케팅을 따로 이제 돈 주고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인증샷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마케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찍기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신기하게 제가 그 노렸던 부분들을 알아서 또 다 찍어서 올려주시고 하니까 작전이 먹힌 듯한 느낌? 약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요새 그런 트렌디하게 혹은 감각적으로 연출을 하는 서점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진만 찍고 책은 안 산다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세요, 혹시? 사실 이게 뭐 서점 하시는 분들, 뭐 책 판매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큰 마진율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게 큰 수익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안 사시고 사진만 찍고 가시는 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를 다른 데로 이제 충당을 하는 게 이제 뭐 촬영 대관이나 팝업 스토어나 뭐 다양한 뭐 이벤트나 뭐 그런 걸로 해서 판매 수익을 늘리고 있죠. 네. 저도 가끔씩 해외 가면 꼭 이제 서점을 들리는데 이제 베를린 같은 데 되게 매력적인 서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 서점은 책으로는 판매가 저기 안 나오니까 에코백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판다고. 근데 그게 꽤 수익이 되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저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 중에 있는 게 이제 다양한 MD 상품들, 이제 굿즈 같은 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바빠서 미루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서 조금 준비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아마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또 됩니다. 이게 또 그 전문 책을 유통을 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정말 개인의 취미로 모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뭐 몇십 건, 몇백 건씩 사는 게 아니라 뭐 한 권, 두 권 이렇게 구매를 하셨을 텐데 그거 나갈 때마다 좀 아까운 마음은 안 드시나요? 그래서 당연히 제 소장용 책들이랑 판매용 책들을 분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판되거나 품절돼서 더 이상 단종돼서 나오지 않는 책들은 제가 이제 뭐 서랍 속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 벽면 위에다 이제 올려놔서 전시처럼 이렇게 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수급 가능한 책들은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판매까지는 안 하더라도 혹시 대표님이 소장하시고 계신 책 중에 특별히 좀 애장한다고 할까요? 아끼는 책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네, 뭐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앙르카르테 브레송 사진집인데 그게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책인데 그 마티스 재단이랑 콜라보 협업을 해서 그 사진집 커버를 마티스 그림으로 이렇게 나온 한정판 사진집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 샀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었는데 그 사진집을 어느 외국인 손님이 오더니 그 되게 비싼 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 사진집이 일단 뭐 내용도 좋거니와 그다음에 한정 수량으로 나온 책이라서 점점 가격이 올라갔던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그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충 얼마 정도 한다고 하던가요? 한 120만 원 정도, 120, 13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월간 디자인도 한 120만 원까지 올라가는 소장 가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PDF 서울은 어떤 개인의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엄연히 사업과 이 취미생활은 다른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그 사업으로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취향에 기반한 비즈니스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준비하시면서 그런 좀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저도 사실 오픈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예. 저도 뭐 이게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이제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해보고 싶은 나만의 공간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서 차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공간에 대한 욕심만 있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작업실이나 아니면 디자인 스튜디오 뭐 이런 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서적들, 콘텐츠가 왠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될 수 있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차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 확신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창작자들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추천하시나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디자이너나 뭐 창작자로서의 그 삶과 사업가, 영업하고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게 하는 거는 장사는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네, 현실적인. 알겠습니다. 그 정말 다양한 분들이 PDF 서울을 찾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경험 혹은 감정 같은 거를 좀 느끼기를 바라시는 부분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 공간을 차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다양한 이미지, 서적들을 보고 많이 영감을 받고 많이 좀 좋은 느낌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왜 해외 같은데 뭐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 아트샵이나 뭐 디자인샵이나 뭐 편집샵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잖아요. 좋은 걸 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를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찾았을 때 그런 데가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딱 갔을 때 감각적인 샵, 뭐 볼거리가 많은 공간, 뭐 그런 데를 좀 만들고 싶었고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게 됐습니다. 네. 그런 어떤 감각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간 안에서 특별히 좀 설계, 장치를 마련한 부분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일 고민했던 게 뻔하지 않은 스타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뭔가가 유행하다 보면은 다 우르르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미드 센트리 모던은 절대 피하자. 약간 그런 거를 일단 1순위로 뽑아서 저런 스타일로 인테리어 안 해야 되겠다를 생각했고 그 다음은 이제 2차적으로는 한국적이지 않은 약간 한국적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의미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장소마다 샵들마다 뭔가 한국 스타일의 인테리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나는 최대한 그런 건 피하고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하자라는 게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소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려면은 좀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도 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일단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은 사람들이 굳이 찾아오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 굉장히 개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뭐 인테리어나 뭐 마케팅이나 뭐 어떤 뭐 콘텐츠나 그런 게 중요한 시대였다면은 요새는 누가 그걸 운영하는지 그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만약에 공간을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차별성이 있는 콘텐츠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어울리는 그 누군가가 컨셉에 맞춰서 그렇게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게 점점 물론 여전히 대중에게 소구가 되고는 있지만은 이게 프랜차이즈 매장이 요새 예전만큼 매기를 떨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사실 불특정 다수를 다 이렇게 끌어안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전략을 선택을 했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잖아요. 뭐 내 개성에 맞지 않고 이게 취향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오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돼라는 좀 자신감과 포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분들은 주변에 또 다른 매력적인 브랜드를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서울에 좀 또 다른 매력적인 공간을 좀 소개를 받고 싶어요. 좀 추천하는 플레이스가 있다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 약간 동종업계라고 해야 되나? 유사업계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그 한남동에 하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원래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이제 가방 브랜드 가방 업체 대표님이신데 그 분께서 또 이제 사진이나 뭐 이런 서적들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베를린 포토북이라는 이제 그 출판사를 또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사진집도 내시고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인데 예, 그 브랜드랑 또 저희가 아마 다음 달에 협업을 또 할 예정이고 공간도 되게 잘 꾸며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고 예, 제가 봤을 때도 감각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네, 거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하하우스 저도 챙겨 볼게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디자이너로서도 계속 활동을 병행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창작자이자 동시에 공간 운영자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입장이 사실 다 다르겠지만 대표님이 느끼기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좀 일단은 창작자에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창작자에게는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어떤 외국인한테서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도시 안에서 자연과 도시를 동시에 경험하기 하는 그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뭐 가깝게만 가도 뭐 북한산, 청계산, 뭐 자연도 많고 그다음에 도심 내에서도 뭐 홍대 쪽, 강남 쪽, 뭐 성수 쪽, 뭐 이태원, 뭐 종로 쪽 다양한 그 색깔이 있는 동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네. 확실히 좀 시각적인 자극이 많은 도시이기도 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연과 가까이 있는 것.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좀 디자이너 아티스트들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도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먹고 살기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좀 슬픈 기사를 하나 읽었거든요. 그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실패를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기사들이 또 남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물론 전국적인 이야기겠지만 도시 서울로 좁혀서 이 도시에서 자영업으로 좀 살아남기에는 또 어떤지 체감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픈하고 운영한 지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오픈빨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요? 오픈빨? 근데 어쨌든 오픈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작년 매출은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그 좀 1년이 지나서 그런지 좀 작년에 비해 매출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변에 뭐 자영업자 내지는 뭐 사업하시는 형 누나들 뭐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 시절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 뭐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버텨야죠. 뭐 결국 이게 사람들 보면은 가장 큰 고민이 그거거든요.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빨리 접는 게 덜 손해 나는 건지.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이 브랜드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힘든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이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PDF 서울을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의 전형적인 마인드는 아닌 거죠. 그게 사실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답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초반에 PDF 서를 기획했을 때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수익이 안 나든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내가 그 정도 애정이 있는지를 판단했을 때 아, 내가 이게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고 이 브랜드를 오래 유지하면은 사람한테 뭔가를 많이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돈 수익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매출은 다른 데서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오래 유지해서 조금 더 이제 확장성을 가진 좀 브랜드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충당한다는 거는 디자인? 뭐 디자인을 하든지 뭐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 수익을 올리든지 아니면 뭐 외주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익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의 강점인 것 같기는 해요. 엄청난 부를 쌓지는 못해도 망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오래도 할수 것들이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모래도 수익을 뭐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으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할까 좀 버벅거릴까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익숙한 친숙한 편집장님 덕분에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PDF 서울 계속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망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도시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도시 계획가라든지 정책 입안자가 그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정말 편린처럼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개성 있는 공간들과 사람들이 결국은 이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간 디자인은 팟캐스트 오프 디 레코드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